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또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전화 인터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방송하고 시간이 좀 겹쳐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자, 근데 항상 이슈 있을 때마다 교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4년 만의 방문이다. 그리고 셔틀 외교는 12년 만에 복원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예, 사실 일본의 호응 조치라는 것을 기대했지만, 네. 그리고, 반선 사죄, 이런 말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을 기대를 했지만, 모든 것이 그냥 기대, 희망 사항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하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은 했지만,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보면 너무 아직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성명문을 만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여러 가지 얻어낸 것이 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는 거의 다 가동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출 규제 부분도 뭔가 불편한 게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삼소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조금 기간이, 그러니까 수출될 때까지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 뿐이고, 그것으로 전사한다. 이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뭔가 얻은 게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제3자 변제안이라는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피해자들의 인권까지 무시하면서 한 그러한 성과로 봐도 되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도 혹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표현을 해줄 것인가 이게 사실 관건이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실 하나마나한 일본의 생색내기용 그런 수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만 있었다. 게다가 성명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을 보면은 양국의 얼마나 입장 차이가 확연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시도했던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업지 선언을 예. 기반으로 하여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든다. 이게 현재까지 대통령실의 구상이었고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1998년에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 그것을 확인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베 담화도 개선하고 또 하나는 역대 내각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개선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먼저 이 과거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치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공동 성명을 낼 수가 없었죠. 그렇죠. 사실은 오부치 선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베 수상 있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하고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라서 일본 정부의 태도 자체도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획일하고 좀 정리된 그런 양국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다. 국빈 아닙니까? 국빈 방문에 준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가는데. 이번에는요, 현식은 국빈이 아니었습니다. 왜 국빈이 아닐까? 실무적 방문이었습니다. 실무 방문. 네. 그러나 네.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자위대의 의장대 사열. 행사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급빈에 준하는 대우를 했다. 이거는 당연하죠. 한국이 모든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야죠. 뭐 이렇게 다 퍼주고 더 갔는데. 많이 해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2차에 고르친 만찬도 그런 것으로 네. 일단 보여요.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만찬을 2번이나 하면 왜 오므라이스 돈가스로 디저트를 드시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보통 아무리 대접한다고 해도 아주 좋은 식당에 한 번만 모시는 게 네. 오바마 때도 그랬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요. 푸틴을 아베가 조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2번이라는 것은 오히려 일본 쪽에 내밀하게 한국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 예를 들면 소녀상을 제거해라라든가, 그래서 독도 문제까지 나왔다라는 보도도 있잖아요. 이거는 네네.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인도 이제 배제하고 1대1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키시다가 진짜 앞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많이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관저 임명 다 이야기가 새 나가니까 네네. 밖에 나갔어. 그리고 거기 랭가테이라는 2차 오므라이스 먹은 데는요, 네. 굉장히 좁은 장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좁으니까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말아라 네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세큐리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작은 장소니까 거기는 며칠간 영업을 안 하고 세큐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은밀하고 내밀하고 아주 되게 중요한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그 노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장소를 섭외해서 거기에서 둘이 은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예, 전체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트럼프에 대해서도 바이든이 일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푸틴이나 또 다른 그러한 대국의 전사들이 일본에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대접을 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표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잘 대접을 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일본이 얻어내고 싶은 게 많은 것입니다.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일본한테 퍼주고 온 정상이 있습니까? 솔직히 바이든이든 뭐 프랑스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러니까 2번 한 것은 사실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참네, 어이가 그리고 없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긴자에 가고 싶다. 네. 그것을 또 다 해주었고, 또 긴자에 어렸을 때 갔다고 기억나는 오므라이스가 맛있는 집, 그게 랭가테이인데요. 네. 거기도 가고 싶다. 그런 거 다 들어줬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일단 대적으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면 만큼 얻어야 된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한테 얻어야 되는 게 많아요. 사실 지소미아도 일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실상 수출 규제를 푸는 것도 사실상 일본이 한국에 많이 수출하고 싶어요. 네. 아베가 그때 전시 나가서 했지. 수출 규제 같은 것은 사실상.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또 나가서는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위해서 한국이 사실 대만 유사시라든가 그럴 때 앞잡이가 되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대접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미일 건조, 그럼 미국은 멀리 있고 미국 의회가 반대하면 네. 진짜 전쟁 일어날 때 군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쪽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앞에서 싸워주는 한국을 위해서, 이거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 사람을 진병하기 위해서 일본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선거권을 주겠다. 금방 주지 않고요.
네. 1942년 1월 1일부터 주겠다 약속해서 그때 그 한국인의 진위를 빠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그러면 전쟁터에 그 한국인 전체가 나가겠다. 그때까지는 지원변이었지만 진변제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네. 예,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의 목숨을 내놔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때도 여러 가지 해준 게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일본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하면 할수록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대가를 요구한다. 사실은 예. 뭔가 되게 세세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 같았으나 사실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진위가 숨어 있다. 예, 계산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손님이 오면 대접한다는 게 예의지만 그렇죠. 일본은 모든 게 계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곳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의 막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대통령이 참 행동을 하고 갔군요.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게 되면 기시다는 뭐 추가적인 사과 당연히 없었고 오히려 위안부 문제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지금 속을 박박 긁고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 가서 면죄부를 완벽하게 주고 강제 동원 구성권 송구하지 않겠다고 확인 사설까지 해주고 지금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 현지에서는 대통령을 아주 환영하고 아주 좋아하겠네요. 일본에서는 우리 윤 대통령. 그거는 일본의 정치권에서만 그렇고요. 정치권만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어제 그 야프 재팬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네. 사이트 안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예. 그거는 뭐 공식적인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없는데, 네. 자, 한일 관계가 이곳으로 개선된다고 생각하느냐, 거의 70% 가까이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어허. 네, 그 다음에 20% 정도가 또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다. 오. 그거는 아마 한국 내에 그 상당한 그 반대 여론을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투표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아진다가 1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일본에게 잘해줬는데도 일본 국민들은 냉정하군요. 거의 70%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황을 잘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 굉장히 기대를 또 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줬기 때문에 일본도 호응해줄 것이다. 그렇게 그건 한국 주장했죠. 문화이고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그랬죠. 예, 일본 정치 문화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주는 것이고요. 네. 일본 국내적으로 욕을 먹지 않는 만큼만 해주는 것이고, 또 호응을 너무 베풀어주면, 네. 자민단의 극우파가 반대하고, 또 국민들이 왜 한국에게 65년대 다 끝났다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3자 변제 이것도 해줄 필요가 없는데 왜 하냐. 네. 댓글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거는 별 의미도 없는 거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놀랐고요. 정말 놀랐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미래기금 조성을 공식화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죠, 오늘.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 산하 재단에 미국의 한 민간 기업이 물론 뭐 그 금액은 적습니다만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이거는 뭐 제3자 변제안과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참여한다는 이런 기업도 없고 아무런 특별하게 호응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단체하고 한국 쪽의 경제단체가 그냥 그러한 기금을 조성하겠다. 네. 15억 원 정도씩 내면서요. 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뿐, 일본 기업 중에서 그러면 참여하겠다라는 기업이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 기금을 어디에 쓰느냐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는 주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유학생을 위해서 많이 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학생을 위해서? 아하. 예. 네. 그러니까 저놈을 때부터 그렇게 일본에 많이 오시라. 일본 많이 보고 그러네. 일본 좋다. 네. 일본은 굉장히 좋은 나라다. 막 그러기 위한 그 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일본 유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내준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솔직히 말하면은
일본에서 문부성 장학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게 돈 주고 그 공부 좀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 다시 한국에 가서 친일적인 혹은 일본에 매우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나 연구들을 하게끔 만드는 게 문제다라는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 예. 들어보면 이 미래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론적으로는 일본에 유학 간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양쪽의 기업들이 돈 내놔라는 거니까 또 예, 그와 그러니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그거는 미래에 우리 그 우수한 인재가 일본에 예. 베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뭐 빚을 진 느낌을 갖게 하면서 일본 친화적인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데 동조하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네요. 예, 똑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 일본은 네. 컴퓨터, IT, AI에 강한 한국 사람을 선호합니다. 아하. 일본의 기업을 위해서라도 지금 그러한 인재가 대단히 중요해요. 일본에서는 그렇군요. 그러한 인재를 많이 유치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네. 3년간 정도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사실 다시 한번 복원시킬 차원일 뿐입니다. 네. 그것을 뭔가 처음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 돈 들여가지고 친일파를 내지는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친일본적인 사람을 양성해서 일본에다 예. 모든 것을 앞으로는 다 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들립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50%로 네. 일본에 100명 가면 네. 일본에서도 100명 와야 된다. 그러면 건정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일본인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양국에 같이 해야 되는 건데. 한다고. 네, 지금요. 지금 K-팝이라든가 네. 한국 문화를 공부하려고 하는 일본인들 꽤 많거든요. 우리 그렇죠. 세종대만 해도요. 네. 그런 일본 학생들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을 많이 지원해야 돼요. 그렇죠. 한국의 총경위원도 거기에 10억을 낸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예.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도 받는 것도 없이 좀 죄송하지만 정말 멍청하게 정말 바보같이 이런 일을 벌이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한국 안에서도 젊은 세대가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나 기본이 된 간제 지원 문제 해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MZ 세대의 눈으로는 이렇게 그리천적인 외교를 하는 거 용납을 못해요. 그렇죠. 한국은 독립 국가이고 일본의 아래에 있는 국가 아닙니다. 네. 일본의 사법권을 인정하면서 한국의 사법권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오히려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인정을 못해요. 네. 근데 왜 그런지 정말 아무래도 설명을 제가 사실 여러 패널 분들한테 대통령의 상황과 이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정책이라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풀었는데 푼 것도 아니고 결국은 조금 절차적인 것만 좀 완화한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우리 기업들에겐 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오히려 WTO 제소를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큰 거를 또 아주 그냥 통 크게 탁 내놨어요. 이게 도대체가 한국에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요. 먼저 삼소제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 그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네. 삼소제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불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예. 우리나라도 잘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국산화도 많이 했고요. 네. 또 수입 다변화를 했고 일본 기업도 한국에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한국 내에 만들거나 또 다른 데 만들어 가지고 우회적으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삼소제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기간만 그러니까 시간만 조금 늦어진 거죠. 수출을 할 수 네. 있는가 심사 기간이 90일로 그렇게 연장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수출 규제라는 거. 네.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에 빨리빨리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기간이 좀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냥 그리고 한국식. 이렇게 예를 들면 한미일 경제 건조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그 중국이나 그쪽에서 보면 중국을 해간다 그런 말씀도 많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그 굉장한 지금 그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45% 이상의 마이너스이거든요. 지난해하고 네. 비교하면 그 매달 그게 그 일본하고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도요. 앞으로 계속 중국 부분이 빠질 건데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마이너스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 혹은 그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 특히 제조 기술 같은 것을 갖고 싶어 해요. 네. 원종 기술은 일본이 갖고 있지만 그러면 일본하고 경쟁이 더 심해져요. 그렇죠. 예.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또 그 중국에 대한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일본에 대한 무역으로 만회하겠다 이러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아주 안 좋다라는 제품이 많이 없어요. 화장품 맞아요. 정도이고요. 예. 뭐 라면 정도이고 그 자동차 같은 거 일본에서 사줘야 되거든요. 안 사주잖아요. 예. 그거는. 그거는 뭐 전혀 사주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부분을 네. 정확하게,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경제 부분은. 뭐, 한미일 건조, 경제 건조로 뭔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정부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뭐 중국하고 지금 척을 지면서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뭔가 잘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만 경쟁 관계에 빠져가지고 엉터리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시고 둘째 또 석가지님께서 키스를 한국의 중요한 키스를 오히려 일본만이 뺏기는 배갈 셈이 되죠. 것이고요. 그렇죠.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다 알겠습니다. 내주는 거예요. 네, 다 내주는 거다. 그 말씀이 정말 딱 와닿네요. 둘째 턱받이님, 친일은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친리 문제가 아니라 가히 매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의 구둣발이 일제 정권의 군합발 뺨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월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네. 미 싱크탱크에서도 한국을 정식 멤버로 초청해서 G8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G8로 뭐 확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 걸 몽땅 다 퍼줄 만큼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본에서는 지금 그걸 믿기로 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요구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네. G7에 참여시켜달라는 이야기는 네. 대통령실은 오래전부터 일본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긴 하죠. 그런 보도는 일본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나 기다 내각은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믿기로 사실상 한국의 특히 이 간제 지원 문제의 해법을 압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한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있고 이게 제3자 변제라는 부분은 사실 성립되지 않는데 네.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피해자뿐만이 아닙니다. 가해자 일본의 전범 기업도 이게 동의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성립이 안 되는데 성립된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속도전으로 간 것은 G7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일본이 네. 이제 G7의 윤석열 대통령을 조종한다. 그런 식으로 거의 가닥을 잡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G7이 아니어서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손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G7도 아니고 G8으로 껴주냐 마냐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우리 모든 걸 뺏겨도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요. 예, 답답합니다. G8가 되는지 혹은 이탈리아 빼고 한국이 들어가는지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것은요. 먼저 이탈리아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G7의 모든 국가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 거 합의를 하지 않으면 G8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초대를 하고 싶어도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다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군요. 예, G7의
이번에 히로시마에 참여하는 것 정도는 그 일본이 위장국이니까 그렇죠. 그 할수 정도는 있겠지만. 자유로성 있지만 뭐 G8로 정식으로 들어간다라든가 그때는 G7의 모든 국가가 합의를 해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반대하는 게 이탈리아라고 이탈리아.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재 한국의 국가적인 그 경제력이 이탈리아를 능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으떠랐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넘어야 될 산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득보다는 지금 우리가 내준 게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단순하게 산수를 해봐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다. 이거밖에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지금도 마이너스잖아요. 네. 특히 증급 문제, 기타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로 엄청난 적자, 경제가 대외 무역 적자가 어려운 끔찍하죠. 것입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일본을 들어가지고 뭔가 만회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일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일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모든 나라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 기획을 위해서만 움직인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뭔가 한일 관계 이번에 정상회담 했고 그다음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경제 문제가 싹 풀리는 것처럼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허석가이지 교수님, 정말 말씀 들으니까 속 시원하겠고, 뭔가 좀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강 또 감이 더 잡히는 느낌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허석가이지 교수와 오늘까지 함께 했고요. 오늘 저희가 방송한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